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꿈꾸는 사관입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의 소리들이 하나둘 잦아들고 어둠이 천천히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창밖의 바람도 숨을 고르고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조용한 밤, 다시 오래된 궁궐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왕좌를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잃어야 했던 한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명 대신들을 베고 사육신을 보내고 형제를 잃고 마침내 어린 조카까지 떠나보낸 세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왕권은 완전해졌으나 왕좌 옆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왕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황혼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457년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떠난 뒤 궁궐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계유정난 이후에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사육신의 거사 이후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의 반란 이후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이 떠난 뒤의 궁궐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텅 빈 고요함이었습니다. 세조의 왕위를 위협하는 것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단종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이상 복위의 명분도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고명 대신들도 사육신도 금성대군도 그리고 단종도 모두 떠났습니다. 세조를 향해 칼을 들 사람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이후 단 하루도 편안하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반란이 일어났고 매번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 긴 싸움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칼이 아닌 다른 것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학문을 사랑하고 문화를 아는 왕자였습니다. 30년을 학문과 무예를 함께 갈고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들을 이제 꺼내놓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왕좌 위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왕이 되겠다는 뜻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1458년 봄이 돌아왔습니다. 궁궐의 뜰에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땅을 뚫고 나온 작은 생명들이었습니다. 세조의 마음에도 비슷한 것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끝나고 이제는 나라를 가꾸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조가 가장 먼저 매달린 것은 경국대전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시작한 이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육신의 거사와 금성대군의 반란이 이어지면서 법전의 편차는 자꾸만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이 사라진 지금, 세조는 온 힘을 이 대업에 쏟을 수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은 단순한 법전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원칙과 제도를 하나의 틀 안에 담는 작업이었습니다. 관료의 임명과 승진, 세금의 징수와 분배, 형벌의 기준, 군사의 편제, 백성의 권리와 의무까지 조선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을 글자로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태종이 닦아놓고 세종이 다듬어 놓은 법제의 틀을 세조가 완성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신료들을 독려했습니다. 날마다 편찬 작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직접 법전의 내용을 검토하고 빠진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30년간 학문을 갈고 닦은 왕이었습니다. 경악에 밝았고 역사에 깊었으며 법제에 정통했습니다. 신료들이 올린 초안을 읽고 그 자리에서 허점을 짚어내는 왕이었습니다. 편찬에 참여하는 학자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육신의 거사 이후 지편전은 폐지되었습니다. 세조를 거부했던 학자들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세조를 따르는 신료들, 세조의 뜻 아래에서 일하겠다고 나선 학자들이었습니다. 이전 시대의 학문적 깊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세조는 그들을 이끌며 작업을 밀어붙였습니다. 경국대전의 글자 하나하나에는 세조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의 권한을 명확히 하되 백성의 삶도 법으로 보호하는 구조였습니다. 억울한 형벌을 줄이기 위한 조항, 세금의 부담을 고르게 나누기 위한 규정, 관료들의 부정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법전 안에 새겨졌습니다. 칼로 얻은 왕좌였으나 그 위에서 만든 법전은
백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국대전과 함께 세조가 힘을 쏟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만든 글자였습니다. 백성을 위해 태어난 문자였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지 1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공식 문서는 여전히 한문으로 작성되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한글이 충분히 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조는 한글의 보급에 나섰습니다.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했습니다. 의학서와 농서도 한글로 옮겼습니다.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서 겪는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병이 나도 약의 이름을 읽지 못하고 농사법이 적힌 책이 있어도 한문을 모르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글은 그 벽을 허무는 도구였습니다. 세조는 직접 한글로 된 문헌들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글자를 아들이 널리 퍼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의 뜻을 세조가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왕좌를 차지한 방법은 아버지의 뜻과 달랐으나 백성을 위한 마음만큼은 아버지를 닮으려 했습니다. 이 시기 세조가 펼친 정책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강한 왕권, 더 체계적인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경국대전으로 나라의 틀을 세우고 한글로 백성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왕권을 백성을 위해 쓰려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법전을 만들고 글자를 퍼뜨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낮의 시간이 끝나면 궁궐의 어둠 속에서 세조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아무리 많은 책을 펴내도 자신이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명군이었으나 밤에는 여전히 그림자와 마주해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모습 사이에서 세조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461년 한양의 가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전각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서늘하되 부드러웠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6해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의 편찬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한글의 보급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틀이 갖추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했습니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의 삶 안에 스며드는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문화였습니다. 세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과 서예를 배웠고 시를 읽고 그림을 감상해온 왕자였습니다. 30년간 억눌러 왔던 그 감각이 이제 왕좌 위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조는 음악부터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 세종은 아악을 정비하고 새로운 악기를 만든 왕이었습니다. 세조는 그 뜻을 이어받아 조선의 음악을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궁중음악의 이론을 정리하고 악기의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직접 곡을 짓기도 했습니다. 왕이 작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악 안에서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선율 위에 세조의 마음이 실렸습니다. 미술에서도 세조의 후원은 아낌이 없었습니다. 당대의 뛰어난 화가들이 왕실에 모여들었습니다. 산수화를 그리는 이들, 인물화에 능한 이들, 꽃과 새를 그리는 이들이 세조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실의 후원 아래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붓을 놀렸습니다. 조선만의 화풍이 이 시기에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되 조선의 산과 강, 조선의 하늘과 바람을 담아내는 그림들이 탄생했습니다. 건축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궁궐의 정각들이 보수되고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세조는 건축에도 자신의 뜻을 반영했습니다. 화려하되 지나치지 않고 실용적이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구조를 원했습니다. 궁궐의 지붕 곡선 하나, 기둥의 배치 하나에도 왕의 미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불교에 대한 후원도 이 시기에 깊어졌습니다. 세조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으나 세조는 불교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사찰을 중수하고 불경을 간행했습니다. 한글로 번역한 불경을 널리 펴낸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원각사를 짓고 법회를 열었습니다. 왕이 불교에 기울어진다며 유교 신료들이 반대했으나 세조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불교에 마음을 기울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전의 가르침이 좋아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세종도 말년에 불교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으니 가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조에게는 씻어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개유정난의 밤, 사육신의 처형, 금성대군의 죽음, 그리고 단종의 마지막 왕좌를 얻고 지키는 과정에서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세조의 마음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불경을 읽을 때면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위안을 찾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사찰을 짓고 법회를 여는 것이 자신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고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조의 시대는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낮의 궁궐은 화려했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그림이 그려지고 법전이 만들어지고 한글이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의 문화가 꽃을 피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종이 씨를 뿌렸다면 세조는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라를 가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업적의 밑바닥에는 지울 수 없는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조가 읽는 불경을 번역한 이들 중에는 사육신과 함께 학문을 나누었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세조가 후원하는 학문의 뿌리에는 자신이 보낸 사람들이 닦아놓은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죽은 이들이 남긴 학문 위에서 살아있는 왕이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역설을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단풍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명군으로서 나라를 이끌고 밤에는 불경을 펼쳐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두 모습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왕의 몸도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464년 겨울의 문턱이었습니다. 한양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지붕 위로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세조의 몸에도 무언가가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운 날이 늘었고 갈증이 잦아졌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고 눈이 침침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이들이 드나들며 약을 올렸으나 증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세조의 나이 47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던 시대에 이미 노년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9해 그 세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나라를 다스려온 몸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이전부터 군부를 누비며 단련한 몸이었으나 세월의 무게는 무예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병세가 깊어지면서 세조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무를 보았습니다. 경연에 참석하고 신료들의 보고를 듣고 직접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날이 생겼습니다. 아침 해가 정각 위로 올라와도 왕의 방에서는 기척이 없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신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소문이 궁궐 안에 퍼졌습니다. 세조는 그런 소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석에 누워서도 신료들을 불러 정무를 논의했습니다. 경국대전의 마지막 부분을 검토하고 군사 정책을 지시하고 후속 사업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몸은 쇠했으나 왕으로서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세조의 마음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왕위를 얻기 위해, 왕권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쉬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멈추니 마음도 멈추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어 선 자리에서 지나온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조는 병석 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1417년 충녕대군의 사저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며 학문과 무예를 갈고 닦았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형이 떠나고 아버지가 떠나고 어린 조카가 왕좌에 앉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계유정난의 밤, 왕위에 오른 날, 사육신을 보낸 여름, 금성대군을 잃은 봄, 그리고 단종이 떠난 가을, 반세기의 세월 속에 쌓인 것들이 병석 위에 누운
왕의 눈앞에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음악과 미술이 꽃을 피웠고 나라의 제도가 단단해졌습니다. 세종이 씨를 뿌린 것들을 자신이 열매로 맺게 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잃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고명대신들의 충성, 사육신의 학문, 금성대군의 형제애, 그리고 단종의 생명, 왕좌를 얻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이룬 것과 잃은 것 사이에서 세조는 자신의 삶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세조의 마음은 아들 예종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로 책봉된 예종은 아직 젊고 건강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을 이어받아 나라를 계속 이끌어갈 사람이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왕위를 아들에게 넘기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조는 병석 위에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법전의 마지막 조항을 다듬고 관료 체제의 빈틈을 메우고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만드는데 남은 힘을 쏟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왕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궁궐의 뜰을 덮고 찬바람이 처마 끝을 흔들었습니다. 세조는 침상 위에 누워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지나간 세월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머리 위에서 느껴졌고 이불 위에 놓인 손은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1468년 봄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궁궐의 뜰에는 아직 잔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매서운 바람이 전각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세조의 병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침전을 드나들었고 약재가 끊이지 않았으나 왕의 얼굴에서 생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51살이었습니다.
반세기를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반세기의 앞부분은 차남으로서의 기다림이었고 가운데는 왕위를 향한 질주였으며 뒷부분은 왕으로서의 고독이었습니다. 이제 그 긴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세자 예종이었습니다.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젊은 아들이었습니다. 예종은 아버지의 침상 앞에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맑고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세조에게는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시작하여 13년에 걸쳐 만들어 온 법전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나 큰 틀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법전만 완성되면 조선은 흔들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나라를 지탱하는 제도가 법전 안에 담겨 있으니까요. 세조는 예종에게 이 법전을 반드시 완성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을 아들이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칼로 얻은 왕좌였으나 법으로 세운 나라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왕위의 이양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세조가 산광이 되고 예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궁궐에서 의식이 치러졌으나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병든 왕이 아들에게 자리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이 문종에게, 문종이 단종에게 왕위를 넘긴 것과는 다른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스스로 자신의 시간이 끝났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왕이 된 세조는 궁궐의 한편에 머물렀습니다. 권력은 이제 아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료들은 여전히 세조를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면 산광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세조의 영향력은 왕좌에서 내려온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3년간 나라를 이끌어온 왕의 무게였습니다. 세조는 그 방문을 받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일보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일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후대에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국대전, 한글의 보급, 문화의 후원, 나라의 제도 정비,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이 되면 유산이라는 말이 달리 들렸습니다. 자신이 남기는 것은 법정과 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유정난의 기억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사육신의 이름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의 죽음도 단종의 마지막도 모두 역사 속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쌓은 업적과 자신이 흘린 피가 함께 후대에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세조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인기척도 끊긴 깊은 밤이었습니다. 세조는 생각했습니다.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를. 명군이라 부를 이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을 만들고 한글을 보급하고 문화를 꽃피운 왕이라고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찬탈자라 부를 이들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충신들을 죽이고 형제를 보낸 왕이라고 기억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름이 하나의 사람 위에 겹쳐질 것이었습니다. 명군과 찬탈자. 그 두 이름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받아들이는 일뿐이었습니다. 세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궁궐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468년 가을이었습니다. 궁궐 위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전각의 기와 위를 물들이고 하늘 끝에서부터 어둠이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황혼이었습니다. 하루의 끝이자 밤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조가 눈을 감았습니다. 음력 9월 52살의 나이였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38배 왕위에 올랐고 13년의 재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궁궐에 다시 곡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세종을 보내고 형 문종을 보냈던 그 궁궐에서 이제 세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떠난 뒤 궁궐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세조가 남긴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국대전이 남았습니다.
세조가 시작하고 13년에 걸쳐 만들어 온 법전이었습니다. 왕이 떠난 뒤에도 이 법전은 계속 다듬어져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제도와 규범이 담긴 이 책은 이후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었습니다. 칼로 얻은 왕좌 위에서 만든 법전이 세조가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조선을 다스린 것이었습니다. 한글도 남았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만들고 세조가 널리 퍼뜨린 글자였습니다. 불경과 의학서와 농서가 한글로 번역되어 백성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글자를 몰라 겪던 불편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세종의 뜻을 세조가 이어간 것이었습니다. 문화도 남았습니다. 음악과 미술과 건축이 세조의 시대에 꽃을 피웠습니다. 궁중의 선율이 정리되었고 조선만의 화풍이 무르익었으며 궁궐의 정악들이 아름답게 다듬어졌습니다. 세종의 아들다운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조가 남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유정난의 밤도 남았습니다. 고명 대신들의 빈자리도 남았습니다. 사육신의 이름도 금성대군의 죽음도 그리고 영월에서 눈을 감은 17살 조카의 기억도 남았습니다. 세조가 쌓아 올린 업적의 그림자 아래에 세조가 흘린 피의 자국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역사는 세조를 두 가지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한글을 보급한 명군이라는 이름과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충신들을 죽인 찬탈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두 이름은 하나의 사람 위에 겹쳐져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나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고 법전을 만들고 백성을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 위에 빛과 그림자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궁궐 위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붉은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떠난 궁궐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끝나고 고요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